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으로 네, 이란도 가계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변동지출 아시죠? 변동지출. 네, 이 부분 우리 한도 정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 변하는 변동지출을 다시 일 한도로 쪼개는 겁니다. 아까 사례에서 본 변동지출 한도가 얼마였어요? 150 월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요, 제가 150을 드리고 한 달 동안 쓰세요 그러면 네, 태혁쌤이랑 아까 우리 올인 났었잖아요. 20일 만에. 그죠?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끝나요. 네. 30일을 채우는 게 아니고 30일을 못 채우고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하루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나 오늘 얼마까지 써도 돼. 이게 되게 이제 그러면 피드백이 쉽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회사 직원들도 한번 방송을 탄 적이 있는데요. 이 이란도 가계부를 네, 요걸 좀 응용해가지고 한 달짜리 달력을 만들어 놓고요. 이게 포켓 달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쓸 수 있는 걸 현금을 이렇게 꽂아놓고 출근할 때마다 그걸 들고 나가서 고한돈에서 쓰는 연습을 하는 그게 한도 가계부의 네, 다른 어떤 실천 스킬이죠. 방법인 거죠. 기술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다 적어봤어요. 고정지출은 이미 다 적었어 뺐고요. 자산 형성 지출도 뺀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변동지출만 남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월한도에서 네, 날짜 이게 한 달이 매달 조금씩 바뀌잖아요.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2월달은 28일.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한도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일한도를 먼저 한번 설정해 보시죠. 지금 한번 해보시죠. 일한도. 내 변동지출과 일한도 얼마예요? 네, 일한도부터 설정을 지금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5분만 시간 드릴게요. 네, 나의 한도 지출, 일한도가 얼마인지 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뽑아 보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변동지출이 얼마고요? 그래서 일한도는 얼마입니다. 네, 월한도의 변동지출은 얼마고 일한도는 얼마입니다. 요걸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2월달은 28일까지 있으니까 그 달은 돈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렇죠. 행복한 거죠. 3월달은 31일이니까 좀 불행한 거죠. 네. 달라지네요.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날짜가 다르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네, 달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변동폭을 줄이려면 이제 또 잉여 자금을 만들고 뭐 이런 연습도 하시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6월달 7월로 한번 해볼게요. 7월. 네, 앞으로 이제 6월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벌써 반 지나갔잖아요. 7월달 걸로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변동지출 한도 얼마예요? 가족 걸 하셔도 되고 개인 걸 하셔도 돼요. 내 용돈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설정하신 거 200. 39만. 그러면 그냥 239만 원이요? 되게 정확하게 쓰셨네요. 네. 이건 바로 일님 하셔도 되고 24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240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나누기 31일 하면 7월 달에 일한 돈 얼마예요? 240만 원 나누기 30 하면 하루에 7만 원 정도가? 아니구나. 8만 원? 8만 원. 하루 8만 원. 되게 여유 있으시네요. 근데 부럽다. 8만 원이면 네. 되게 여유 있는 거잖아요. 모자라요? 왜요? 카드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네. 모자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도까지 나오는 건 인정이 되세요. 캐시플로에서. 그러면 8만 원, 240만 원만 맞추시면 자산 형성 지출은 얼마예요? 여기 자산 형성 지출 얼마예요? 8만 원만 맞춰 쓴다. 공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공개되는 건 부끄러우니까 그냥 뻥으로 한번 해볼게요. 뻥으로.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한 150 되세요? 150? 200? 200. 200. 여기서부터는 개인정보니까 그냥 숫자를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8만 원만 쓰면 한 달에 얼마가 모여요? 200이 모인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모여요? 2,400. 그럼 이 2,400을 가지고 또 얼마의 수익률을 내면 그죠? 이분의 실제 1년 동안 모이는 자산의 속도가 파악이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쓰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분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8만 원이 모자르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카드를 무턱대고 없애자가 아니에요. 단계별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카드를 쓰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쓰는 게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카드를 썼더니 혜택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써도 돼요. 단 어떤 경우에 써도 돼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그죠? 근데 이분은 지금 인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카드를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요. 초과되는 것만큼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를 안 쓰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체크카드니 신용카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딱 뭐만 있으면 돼요? 카드에 요즘에 너무 편한 게 있죠. 교통카드 정도? 이건 카드에 티머니로 쓰면 되니까 웬만하면 선생님은 8만 원에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8만 원에 맞춘다고 했더니 너무 팍팍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산 형성 지출을 조금 줄이셔도 돼요. 근데 이걸로 탄력적으로 해요. 결국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안 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산 형성 지출은 여윳돈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근데 당장에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미래 투자를 해요? 이럴 때는 약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선에서 자산 형성 지출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한도를 쓰실 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한도 8만 원을 하면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혼자만의 8만 원인데 가족 전체의 8만 원이에요. 가족 전체의 8만 원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럴 때는 중요한 게요. 이 8만 원이 가족 전체라는 거를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나는 그래서 8만 원 중에 난 2만 원을 아껴 쓰는데 예를 들어 자녀분이 5만 원을 써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각자의 몫으로 분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로 나눠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른이 좀 덜 쓰고 뭐 애들은 좀 덜 쓰고 뭐 이런 이제 직급에 따른 차등을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네, 너무 또 광합적으로 하면 애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공용의 돈.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자꾸 이게 섞여 있으면 책임을 묻기가 되게 힘들어요. 명확할 때 묻기가 쉽거든요. 자, 우리 한도 가족이 하루 8만 원이야 이러면 그래서 나 얼마까지 써도 돼?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쓰면 상대한테 피해가 가고 내가 덜 쓰니까 상대가 더 많이 쓰고 불협화음이 계속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네. 식비 같은 거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나눠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럼 공용의 걸 나누고 나머지를 용돈으로 뿌리시면 되죠. 그럼 용돈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한도를 다시 설정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식비를 변동 지출 한도로 따로 또 다시 세분화시키시면 돼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변동 지출 이게 아니고요. 이걸 또 개인의 몫과 종류를 또 나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식비의 일한도 얼마? 네, 그래야 개인이 쓰는 것과 이게 좀 구분이 돼서 개인이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공용해서 다 먹고 개인도 다 먹고 이러면 다 빵꾸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그 한돈에서 쓰는 거를 인식하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아낄지 뭘 줄일지가 다 나와요. 다 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일한도 얼마? 3억 5천. 개인이에요, 가족이요? 가족. 가족.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개인 것과 가족을 구분하셔가지고 개인의 일한도를 정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가계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됐던 게 뭐냐면 이 데이터, 즉 나의 한도 데이터를 그 항목이죠. 어디에 쓰는 것까지 다 공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한도가 일 한도가 2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2만 원까지 오픈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2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오픈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내가 어디에서 돈 얼마를 다 썼는지 네 오픈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예요. 그래서 이거 항목은 묻지 말자고요. 그죠? 쓰는 거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근데 하고 싶은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쓰는 거는 오히려 잔소리할 게 아니에요. 혼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내 기준에는 장난감 사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아까운 거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걸 왜 샀어 이러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다른데. 그래서 어디에 쓰는 자유는 줘야 돼요. 근데 어디에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뭘 지켜라? 한도를 지켜라. 네가 쓸 수 있는 허락된 금액이 이건데 이만큼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만큼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아껴서 모아서 쓰는 연습을 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그 가계부 교육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세세히 쪼개서 고민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문제고 뭘 개선해야 되고. 그랬더니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 막 섞여가지고 어떤 데는 아껴 써라, 어떤 데는 카드를 잘라라, 뭐 어떤 데는 뭐 해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안 내는 것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고정 지출에 이런 양질의 재무 상태표부터 캐시플로우를 다 점검한 상태에서 한도 지출을 연습하는 거고요. 여기서 항목은 개인의 자율권을 주제. 그게 누가 됐든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본인이 됐든.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 한도가 적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가 벌어. 그 한도를 늘려. 그건 내가 터치 안 할게.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럼 벌면 되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다 나한테 그래? 이거죠. 그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벌어? 미성년자인데 아유 워렌 버핏은 10살 때부터 주식 투자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구분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한도 금액 설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페이지를 펴보시면 교재는 가로로 되어 있고요. 책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분이 뭘 했어요? 한도가 이분은 5만 원이에요. 그죠? 30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5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3월 7일 항목은 안 썼어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여기는 칸을 넓혀놓은 게 처음에 쓰실 때는 어쨌든 얼마를 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공간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지출합계가 얼마예요? 이분이? 32,000원. 그럼 5만 원이 한도니까 얼마가 남아요? 32,000원 쓰니까? 18,000원 남아요. 그럼 이제 누적이 18,000원 돼 있는 거예요. 다음 날 가봤더니 지출을 얼마 썼어요? 그럼 3,000원 남았네요? 근데 어제 얼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적은 21,000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일한도에 대해서 이걸 누적해 가면서 쓰시면 네, 다음 날은 내가 5만 원이 아니고 21,000원을 더해서 원래는 71,000원까지 써도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매일매일 아껴지는 또 재미도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재미가 높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해가지고요. 일한도 가계부를 계속 서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무음으로 해놔가지고요. 자고 일어나면 카톡이 막 20몇 개씩 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안 하세요. 그 카톡방에서. 왜 안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자기는 한도가 자꾸 넘어가지고 짜증난대요. 근데 네, 그거를 짜증이 낼 게 아니고 그걸 다시 한번 한도를 재조정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많이 써가 아니고요. 개인이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항상 문제는 버는 범위 안에서 쓰는 연습을 하자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튕겨 나가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즐기시는 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막 남이 얼마나 아껴 쓰는데 이건 그 사람 기준이에요. 아껴 쓰는 게 재밌는 분이 있고요. 아껴 쓰면 저처럼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해요, 그러면. 네, 병나지 않게. 맞는 스타일 찾아가면 되지.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무턱대고 아껴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가계부는요, 한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나요. 네.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무턱대고 아껴 쓰자가 아니고요. 한도 지출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한도를 정해서 하시면 이날은 초과했네요. 6만 원. 그래서 하루 누적은 마이너스지만 누적된 금액 때문에 플러스 1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매일매일 한도를 맞춰 쓰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누적까지 같이 계산하시면 그날은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누적이 많으면 조금 여유 있게 오늘은 내가 쏟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없으면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일한도 가계부였고요.